안녕하세요. 2022년 6월 26일 일요일 아침 8시 15분 월요일을 위한 불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우리 불금봉 밴드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글을 올려놨는데요.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코스피 코스닥이 오랜만에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관과 또 외국인의 매수세보다는 개인들의 오랜만에 올라오니까요, 매도세가 더 커서 그런지 이렇게 수급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 가지고 이 테마로서 또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할 만한 종목들이 크게 이렇게 그 시장에서 보여지질 않아 가지고요, 종가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하지 않았는데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 상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보여드린 것 같죠? 이 깊은 침체에 있던 뉴욕 증시가 금리 인상 공포가 다소 누그러진 데 힘입어 대폭 반등했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이 장이 좀 좋았고요.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의 흐름이 괜찮았는데, 그래도 지금 자이언트 스텝의 0.75%의 이 금리 인상이 7월에 곧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런 그 예고를 하는 가운데 변동성이 하락적으로 굉장히 많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 우리나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이 매도세 때문에 수급이 굉장히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별로 지금 일부 종목에만 거래량이 터지고요. 거의 지금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의 셀 코리아, 우리나라 주식의 이 매도세, 또 개인 투자자의 반대 매매, 신용이나 미술을 쓴 사람들이 지금 반대 매매가 확대되면서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지난주는 매일같이 연 저점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이 되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금리가 미국이 더 높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 그러면 금리 역전 현상이 일어나면 더욱 외국인의 이 자본이 밖으로 유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요. 자금 유출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변동성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코스피 연 저점을 갱신하면서 쭉 빠졌는데요. 바닥을 모르고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데, 그나마 지금 조금 반등을 해가지고 조금 안심은 하지만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거래의 반대매매 물량이 계속해서 나오면서요, 아침에는 큰 폭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수요와 공급, 바로 수급이 꼬일 대로 꼬인 상황입니다. 다음 주에도 이런 상황이 잠시 반등하다가 계속 되어질 걸로 보여지는데요. 어디 하나 증시가 올라갈 만한 요소를 찾을 수 없지만, 지금 주말에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조금은 미국의 이러한 그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 좀 일축하는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이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증시 부양에 관련된 어떤 사인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로 달러가 강세가 되고 있는데요. 1달러당 1,300원 지금 넘었다가 살짝 1,290원 넘은 이런 상황인데요. 1,300원이 이렇게 넘은 게 IMF 때라든가 금융위기 때 빼고는 없으니까 지금 거의 금융위기 때의 이러한 그 위기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요, 외국계 자금이 이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00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심리적인 완전히 지지선인데요. 여기를 넘지 않고 다시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환차선이 발생하게 되면요, 국내 주식 투자하는 매력이 외국인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자금이 이탈하는데, 결국은 연말 미국 경기가 침체 국면에 접어든다, 이런 사인이 계속 나오면 우리 증시는 힘을 못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우리나라가 이 증시 하락률이 굉장히 높은데, 바로 이러한 환율 때문에, 환차손 때문에 더욱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침체되면 달러 강세가 더욱 추가 강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 증시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결국은 외국인 기관이 사도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팔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 매도세가 멈추지 않는 한 우리 이 장세가 좋아지지 않지만, 이렇게 모두 추락하는 증시에 쫄아 있을 때 바로 이때가 또 반등의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저점이 바로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어둠이 짙어지면 여명이 트고 또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예고된 자이언트 스텝의 0.75%의 이러한 그 금리 인상, 결국은 외국계 자본금이 떠나갈 것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 증시에 또 하락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결국은 0.75%의 이 자이언트 스텝의 금리 인상은 아마 7월에 미국에서 단행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FED가 뭔지, FOMC가 뭔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살았다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런 그 FOMC의 입김, FED의 이러한 발언 하나가 전 세계가 움직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이 판단을 한번 잘못하면요, 이 위험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릴 때마다 세계 증시가 출렁이고 우리 시장이 움직임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요, 파월 의장의 인플레 억제 위한 이런 금리 인상, 결국은 인플레를 한 2%까지 더 지금의 인플레이션 지수보다 2% 정도 더 낮춰야 한다 이런 발언도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이 7월에 또 7월 13일 날, 그리고 미국이 7월 26일 날 금리 인상에 관련된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금통위, 그리고 미국은 FOMC가 이 회의가 결정될 건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0.25 내지는 뭐 많아야 0.5로 올릴 것 같은데, 미국이 0.75로 올릴 거니까 7월에 금리 한미 역전 현상이 좀 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0.5로는 못 올릴 것 같고요. 금리 역전이 나도 0.25에 지금 이러한 금리 인상이 7월 13일 날 단행될 걸로 보입니다. 이 국내 주식시장이 다른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실물 경제를 움직이는 이런 시장보다는 충격이 더 크게 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침체된다 그러면 수출이 둔화되고 외국계 자금이 유출이 되고요, 개인 투심이 위축되기 때문에 매수가 점점 들어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증시가 힘을 쓰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기 침체에 인플레이션 우려, 그리고 변동성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금 이런 가운데에서도요, 이렇게 우리가 불금봉 단타로, 초단타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크게 이렇게 그 스윙이라든가 오버나잇 하면서 하루 밤을 재우면서 이 종목을 가져가는 것은 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저 역시 지금 짧게 빠따를 짧게 잡으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그 코스닥에서는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이런 그 전기차 이런 관련주들이 조금은 관심을 좀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자금 수급이 굉장히 이끌어줘야 될 거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지요. 파월의 연설에 지금 우리 귀추가 주목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율이 1,30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엄청난 위험 신호입니다. 경제 위기, 그러니까 IMF급 이런 경제 위기가 온 거 아닌가. 이번에도 이런 위기를 다시 한번 또 극복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데요. 저는 생각에 1,300원 위에서 올라간다 그러면 정부의 개입이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세를 좀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물가의 경기 둔화 조짐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지금 들어왔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의 긴축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 원화가 통화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마 수출 때문에 잘 버틸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1,300원까지 올라간 게요, 똑같은 숫자인
13년 만에 1,300원을 돌파한 아주 심각한 위기인데요. 다시 이렇게 좀 떨어지는 이 원달러 환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역 수지 적자도 지금 상당히 타격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이런 이례적인 긴축 QT에도 우리나라 통화가 약세를 보이는데요. 아마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조금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윤석열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 법안을 내놓지 않을까 뭐 이런 조짐도 지금 있기 때문에 주식 양도세에 관해 가지고요. 또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100억으로 대폭 상향을 했기 때문에 이 대주주들이 또 증시에 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사실상 양도세에 관련해서 폐지를 하겠다 하는 이러한 법안을 내놓고 있고요. 지금 증권거래세가 0.23%입니다. 근데 뭐 소폭이지만은 0.2%로 0.04%를 이렇게 인하할 그런 법안도 지금 갖고 있고요. 공매도에 관련해 가지고 공매도에 관련해서 담보 비율을 갖다가 지금 140%로 냈는데요. 이걸 갖다가 공매도 비율의 담보 비율을 105%로 하향 조정한다는 것은 외국인하고 같은 조건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까지 지금 법안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금 어느 정도 이거보다 더 강력한 증시 안정 법안이라든가 조치를 내야 되는데요. 이제 슬슬 이런 법안이 나오면서 조금 증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금융위에서 증시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조치 시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지금 주말에 나오고 있습니다. 당분간 이런 금융위원회에서 변동성이 추가 확대 더 낮아진다 그러면 비상계획이 또 나오기 때문에 시장 안정화 조치가 나오는 게 이제 수순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리고 이러한 금융위에서 이런 증시에 개입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불안한 심리를 좀 투심을 올려주고 이런 반대 매매 이런 것도 투심이 계속해서 과도하게 낙폭 이렇게 매도 쪽으로 가는 것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주말에 연준에 한 위원이 미국의 경기 침체에 관련된 우려가 과장됐다. 그래서 지금 경기 확장될 수 있는 초기 단계다라는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미국 주말에 뉴욕 증시가 올라가고 우리나라 금요일에도 일시적이나마 반등하는 이러한 움직임으로 봤을 때 조금은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되면서 7월 들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그동안에 많은 하락이 다시 좀 안정세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과장된 것이다. 미국의 경기는 확장 초기에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연방은행 총재가 미국에 지금 또 발표를 한 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호재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경기가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 사이클의 초반에 금리를 큰 폭 올려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은 갖고 있지만은 그래도 경기 침체 신호는 아니다라는 이러한 얘기는 조금 호재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빚으로 투자한 개미 투자자, 신용으로 또 이렇게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들이 역대급 반대 매매가 쏟아질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스러운 이러한 접근이 필요한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월요일 날 관심을 갖고 있는 제가 종목이 일진 홀딩스입니다. 일진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일진 머티리얼의 최대 주주 지분의 매각과 관련해서 삼성 인수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인데요. 이 금요일 날 계속 상승하면서 올라왔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가 삼성 SDI의 대상으로 해가지고 또 대규모의 2차 전지 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여기에 또 더해지는 바람에 이와 같이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일진 홀딩스
월요일 관심주입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이 종가 매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세 개의 관심주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요. 현대 에버다임,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관련주 이렇게 또 올라왔고요. 신화 인터텍과 관련해서 스마트 필링과 관련된 이러한 그 관련주 신화 인터텍까지, 신화 인터텍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일진홀딩스가 우리의 관심주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월요일 관심주로서 여기 보여드린 것 같이 일진홀딩스, 현대 에버다임, 신화 엔터텍까지 이렇게 세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테마가 있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월요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많은데요. 일단은 금요일 날 있었던 주도주 내지는 테마주가 어떤 건지 한번 뉴스 테마 호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일진홀딩스 관련 일진 머티리얼스가 삼성 SDI의 대규모 2차 전지 이러한 그 공급 계약 체결과 관련된 소식들이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꾸준하게 소재 부품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또 테마로서의 움직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게임주가 오랜만에 좀 올라왔는데요. 게임주가 그동안 부진을 딛고 좀 올라오긴 하지만은 이 게임주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수급이 너무 약해가지고 크게 올라오지 못하고요. 그동안 또 로봇주들도 올라오긴 했는데요.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술과 관련된 총괄 담당자로 삼성전자 임원을 지금 영입했다는 소식 때문에 로봇주가 올라왔지만, 이건 지수 금요일 날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빨간 불들이 다 들어온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바이오 USA 종목들 기술 이전 논의가 지금 기대되고, 그 외에 바이오주들 그동안 그 조금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관련주들 중에 조금 올라올 수 있는 힘이 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지금 셀트리온이 좀 이렇게 올라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바이오 USA의 좀 기술 수출 기대감 외에는 크게 지금 올라올 수 있는 요소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자력 발전과 관련된 원자력 협력사들 지원 대책 정부에서 좀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전 기술이라든가 뭐 한신기계 이런 것들 원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올라오긴 하지만요. 지금 원전과 관련된 이러한 그 관련주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불금봉 시사및 종목 탐구에서 원전과 관련된 종목 같이 좀 추천을 하면서 관련 이런 그 뉴스들 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 제지와 관련해 가지고요, 제지 펄프 가격이 최고치를 지금 경신하면서 뭐 무림이라든가 그 한국 패키지 같은 이러한 그 제지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가능성도 있고요. 쌍용차 관련해 가지고 쌍용차 인수와 관련해서 KG 관련주들 좀 움직임이 있는데, KG ETS는 파란불로 이렇게 들어왔고요. 쌍방울도 조금 빨갛게 올라오긴 했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바로 결정이 되는 날입니다. 28일.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남았는데요. 쌍용차 관련해서 쌍용차 인수 제안서 접수 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이제 쌍방울과 또 KG그룹의 이런 관련 움직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와 관련해서 독일이 가스 비상 공급 계획을 지금 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높였습니다. GSE가 움직이긴 했었는데요. 완전히 차익 매물이 나왔고, 이제 천연가스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은 조금 너무 오랫동안 테마가 움직여서 고점에 있습니다. 주의해야 되고요.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 테마들은 조금 주의해야 될 이런 그 시점에 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뉴스 테마 호재 힘이 별로 없어서 크게 부각시킬 건 없지만요. 일단 일진 홀딩스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신화인터텍 이 세 종목이 월요일 날 관심주입니다. 이제 지금 장마가 약간 소강 상태지만요. 오늘 장마의 그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후덥지근하고 굉장히 더운 여름인데요.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이 휴일 잘 지내시고, 내일 아침에 8시 47분 전후로 카톡으로 또 인사드릴 때 반갑게 맞이하면서 또 내일부터 월요일 장 화이팅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